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지지선 3,000원 여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선 정말 단단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끝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과연 어떤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리선 3,000원의 가장 강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3,259원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700원대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3,000원 선에서 아주 강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000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있는 그러한 지지선이 아니다. 그냥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딱 떨어지는 숫자 때문에 지지를 받는 것이지 이게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고 거기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인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에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시문의 심리선 보면 기준선 아래쪽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신호가 나와야 된다.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매수 신호 드릴 거예요. 자, 위에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계속적으로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의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향 돌파하면 매수인데 아직까지도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보고 확실한 구간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그 매수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올려드릴 거고 영상 속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XRP 거래소 잔량이 줄며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1월 12월 전이죠. 10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물량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씨가 말라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거래소의 물량들 전부 다 가지고 가면서 자기 개인들의 지갑에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적인 매도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다가 넣어놔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래소에 넣어놔야지 바로바로 매도하고 바로바로 수익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 거래되는 양, 거래 대금에서 제일 먼저 윗순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자, 이거 같은 건 뭡니까? 거래소의 물량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자기 개인들의 지갑에 넣고 있다. 자,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 급등하기 전에 그 흐름, 그것과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들고 거래 대금까지도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뭐다? 고래들이 자기들의 지갑에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건 뭐다? 단기적인 상승보다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볼린저 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럴 때 횡보할 때 거기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일어난지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다? 바로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들 XRP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 거래량을 간간히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는 거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그런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수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3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 시장이 횡보하는 그리고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앞전에 있던 대통령의 그 모든 정책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추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파월을 해임시킨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경제 수장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다른 경제 수장이 들어오면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파월이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월가 쪽에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임기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선례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파월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이 앞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 전혀 정치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안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죠. 중국과의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1대1로 만났으면 좋겠다. 왜? 기선제압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예전에 왔을 때도 생방송으로 그냥 그때 막 난타전이었죠. 젤렌스키 아무리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와 그 안에 있는 한마디로 이거죠.
아군들이 많은데 어떻게 젤렌스키 혼자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과 만날 때도 분명히 홈그라운드에서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1대1로 만나서 어떻게든지 중국이 내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히 만나가지고 더 뭐 젤렌스키 같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시진핑 정치적인 생명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굳이 내가 가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숫자 싸움,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이 공정하게 우리에게 관세에 대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 이것도 뭐 미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제3국에서 만나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언제까지 해결되냐면 5월 중순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5월 중순에 또 해결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죠. 거의 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뭐 시장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CPI 지수나 PPI 지수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굳이 내가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선제적으로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대응할 것이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위험하다 싶을 때 그럴 때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럴 때 들어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도 거의 다 뭐 좀 안정화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5월의 금리 인하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6월달, 7월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첫 단추는 5월, 6월, 7월 달 이 안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반기 때 정말 조금 더 안정화된 그런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죠.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4월 한 달 내내 계속 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꼭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이 힘든 시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옛날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몇 번 만났다? 4번 만났다.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뭐다? 디지털 자산 비축, 하반기 현물 ETF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이거에 나와 있어요. 자, 갈링하우스가 돈을 많이 갖다 줬다.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나왔다? 바로 SEC와의 소송이 전면적으로 끝나게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XRP, 우리 리플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더없이 좋은 기회가 왜? 무려 트럼프 대통령과 4번을 만났고 그리고 트위터, 지금의 X죠. X에서 계속적으로 리트윗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다. 그거 하나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우리 리플, 앞으로 우리 XRP,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봉 보여드리면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처럼 지금 현재 XRP가 흘러가고 있고 이전에 떨어졌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나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이전에 10월달, 11월달에 그때 상승하기 초입 구간까지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빼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전에 있었던 그 기준봉 밑에까지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는 코인들은 그렇게까지 빼버리는데 되는 코인들은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바로 XR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알트코인 매도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 기사 제목만 보면 야, 진짜 모두 다 비트코인으로만 자산 비축을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테더도 있었고 테더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매수했을까요? 상무장관 그 가족이 테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더를 중심으로 해서 뭘 매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건 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산 비축의 한 가지 방법이다. 상무장관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나리오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이거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비축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확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XRP, 리플 찍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기사는 다 팔고 나서 비트코인만 하겠다. 이런 기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심리선인 3,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고 또 하나 바로 4월 12일에 2,944원 이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세워지고 나서 3등분을 한다. 3분의 1 위치점에 있으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야 될 그런 구간도 있다. 어디?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분명히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2,944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2,944원을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자, 그러면 분명히 고래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횡보하는 구간 쪽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모이는 그런 구간 속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간간히 서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구간이다? 매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세 가지가 나올 건데 그중에서 두 번은 분명히 우리 고래들이 빵빵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번에 빵 하고 들어오는 매수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 두 번째 분명히 고래들의 매수만 찾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XRP 매수의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944원 여기에서의 지킴 이번 주에 여기에서만 제대로 지켜주고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 그 세 가지 신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꼭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94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분들과 같이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죠. 4월 한 달간에 계속적으로 할 건데 5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4월과 5월에 정말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5월 8일 날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기회겠는데 5월 8일에 금리 인하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멘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너무나 막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힘듦을 저와 함께 그리고 시문의 코인TV에 들어와 계시는 394분과 함께 같이 나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문의 시무사단 직강 세미나를 한다고 했죠.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제가 강남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와 책 2권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그리고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이 책을 딱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손들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책 2권 주세요 하면은 제가 책 2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세팅까지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 시장 어렵게 혼자서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문사단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이 시장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브 방송 때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있는데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코인까지 간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 문자를 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이 시장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